어느 72세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요즘은 해 뜨면 졸리고 해 지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자려고 누우면 꼭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돼요. 어릴 땐 어른들이 잠이 보약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요즘 그 보약을 못 먹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잠은 오지 않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밤이 다 가는 걸 확인한 적 있으시죠?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휴, 나이가 드니 별 수 없지 뭐. 원래 어르신들은 잠이 짧다더니 내 얘기였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을 못 자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화와 함께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몸에 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졸리는 느낌이 약해지고 한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다시 잠들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잠을 잘 못 잡니다. 10대도 불면증 진단을 받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겠죠. 불면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이 저녁이 되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잘 수 있을까? 또 깨면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몸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뇌는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오히려 각성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즉,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더 잠이 도망가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새벽 3시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핸드폰을 켭니다.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다가 다시 잠들어도 깊이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뻐근하고 이런 날이 며칠만 반복돼도 우리 몸은 수면 리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면제의 유혹이 시작되죠. 처음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한 장. 딱 일주일만 먹어보세요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 하지만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어느덧 약 없이는 못 자요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한국 60세 이상 고령자의 약 18%가 정기적으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늘고 있고 한 번 의존이 시작되면 줄이기도 끊기도 쉽지 않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약들이 깊은 잠, 즉 렘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엔 잔 것 같지만 몸과 뇌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자는데도 계속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정말 불면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분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잠이 오지 않는 것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몸이 왜 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은 혈당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며 체온이 낮아질 때 비로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녁에도 과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누워있거나 TV나 휴대폰으로 뇌를 각성시킨 상태로 잠자리에 들죠. 이런 환경에서는 약을 먹어도 질 좋은 수면이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아주 작고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꿀과 소금 한 숟가락.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과학자들과 수면 전문가들은 이 조합이 실제로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꿀과 소금의 조합이 어떻게 우리 뇌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수면 호르몬을 돕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경기도 하남에 사는 68세 김정화 어르신은 잠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나는 진짜요, 불면증이 취미인 줄 알았어요. 눈 감으면 생각이 도미노처럼 넘어가고 1분 전엔 고무장갑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딸 결혼식이랑 연결돼서 결국엔 눈물이 나요. 그렇게 울다 보면 새벽 4시예요. 김어르신은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도 먹어보고 라벤더 향도 피워보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백색 소음도 따라 해봤습니다. 근데 뭐 하나 계속해서 효과 본 게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잠들기 전에 꿀하고 소금 한 숟가락을 먹어보라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웃으셨답니다. 설마. 그게 뭐 대단하다고. 소금은 혈압 높아진다 그러고 꿀은 살찐다는데.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주방으로 나가셨고 숟가락에 꿀을 뜨고 소금 아주 조금을 찍어 입에 넣고 따뜻한 물을 마셔보셨답니다. 그날은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그게 꿀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 몰라도 그날 처음으로 4시간 내리잤어요. 그게 15년 만이었어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꿀과 소금일까요? 수면 전문가들은 이 조합이 우리 뇌와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먼저 꿀. 꿀은 단순당이지만 우리 몸에서 빠르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잠을 방해하는 아드레날린 분비가 줄어들고 몸이 더 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 안에서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을 부르는 호르몬입니다. 한마디로 꿀은 뇌에 이제 잘 시간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소금은 뭘까요? 소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혈압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일반 식탁용 정제염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핑크솔트입니다. 이런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급증을 막아줍니다. 밤에 자꾸 깨는 분들 대부분은 이 코르티솔 수치가 불규칙해서 잠이 들었다가도 중간에 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이 코르티솔을 잡아주면 몸은 긴장하지 않고 밤새도록 안정 모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꿀 1 작은 술 5g, 천일염 아주 소량 1g 이하. 이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꿀은 국산 야생화 꿀이나 아카시아 꿀도 좋고 소금은 고운 입자보다는 굵은 입자를 추천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섭취하는 시간은 잠자기 30분 전 공복 상태일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녹여 마시거나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녹여 삼키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정화 어르신은 지금도 자기 전에 부엌에 가서 작은 유리병에서 꿀을 뜨고 소금 조금 묻혀 먹는 걸 잠의 의식이라고 부르신대요. 그거 하고 이불 덮으면 몸이 벌써 이제 자야지 하고 반응해요. 이런 식으로 잠의 리듬을 회복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꿀과 소금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후 수면제가 필요 없게 됐다. 3시간밖에 못 자던 잠이 6시간 이상으로 늘었다. 새벽 깨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경험담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실천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식이요법이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루틴이 불면증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다시 평온한 밤을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꿀과 소금 조합을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실천 팁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잠이 안 올 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가 됩니다. 김정화 어르신께서 꿀과 소금을 처음 시도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바로 이거였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걸 몰라서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수면과 관련된 식이요법은 조금만 달라도 효과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히려 급격히 상승하면서 밤사이 몸이 자주 깰 수 있고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갈증이 생기고 다음날 얼굴이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꿀과 소금을 수면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 먼저 재료입니다. 딱 두 가지만 준비해 주세요. 국산 꿀 작은 술 약 5g,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또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1꼬집 약 1g 이하. 여기서 꿀은 아카시아 꿀, 야생화 꿀 등 자연 그대로의 원재료가 보존된 꿀이 가장 좋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시럽 형태의 혼합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당만 높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미량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소금도 꼭 정제 소금인 소금 말고 마그네슘, 칼륨 등이 풍부한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같은 자연 소금을 써야 합니다. 이런 소금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이제 섭취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째, 먹는 시간은 자기 30분 전입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꿀 1작은술을 먼저 숟가락에 덜고 그 위에 소금 한 꼬집을 톡 얹습니다. 그걸 그냥 입에 넣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가며 삼켜주세요. 혹은 따뜻한 물 40에서 50도 정도에 타서 천천히 마셔도 좋습니다. 단, 꿀은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마신 뒤에는 되도록 물이나 음식은 추가로 섭취하지 마세요. 그래야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이완 모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꿀과 소금을 먹기 10분 전 방 조명을 노란 조명으로 바꾸고 휴대폰 화면 밝기를 줄이면 멜라토닌 분비가 더 활발해집니다. 즉, 꿀, 소금, 조도 조합은 수면 유도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 며칠은 전혀 효과가 없다가 5일째부터 갑자기 5시간, 6시간 연속으로 자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몸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은 기억을 기반으로 천천히 회복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꿀이야 뭐야 하셨던 분들도 한 주, 2주 지나면 꿀 냄새만 맡아도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는 잠에 드는 의식을 학습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면과학연구소에서는 꿀과 소금 조합이 수면제의 대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임상 관찰을 진행했고 60대 이상 실험 참가자 중 약 70% 이상이 수면 유지 시간이 늘어나고 중간 각성 횟수가 줄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꿀은 혈당을 올리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만성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나트륨 섭취에 제한이 있는 분들 역시 무조건 따라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자, 정리해드리면 꿀 1작은술 약 5g, 소금 한 꼬집 1g 이하, 먹는 시간 잠자기 30분 전, 섭취 방법 입에서 천천히 녹이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조건 공복 상태에서 조도 조절과 함께 진행. 이 조합이 당장 내일 아침을 바꿔주진 않더라도 일주일, 2주일, 한 달 뒤 당신의 수면 패턴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꿀과 소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같이 실천하면 좋은 수면 습관들, 즉 잠을 부르는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대 김봉자 어르신은 요즘 손녀가 놀러오면 꼭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9시만 되면 졸려하세요? 할머니, 아직 드라마도 안 끝났는데. 그럴 때 김 어르신은 빙긋 웃으며 말씀하신대요. 나는 그때가 되면 몸이 자야 한다고 말해. 시계 안 봐도 눈이 저절로 감기거든. 사실 김 어르신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2시, 3시까지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시만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불을 찾고 머리맡에 물 한 잔 두고
스르르 잠에 빠져드신다고 하죠. 비결이 뭘까요? 바로 잠을 부르는 습관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잠을 깜빡 자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습관입니다. 몸과 뇌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루틴을 기억하고 그 타이밍에 반응하게 만드는 구조죠. 예를 들어 매일 밤 9시 반에 TV를 끄고 9시 40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9시 45분에 전등을 끄고 9시 50분에 이불을 덮는 이 리듬이 3, 4일만 반복돼도 몸은 저절로 그 시간에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꿀과 소금을 더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오늘은 꿀과 소금을 먹기 전에 그리고 먹은 후에 잠을 더 잘 부를 수 있는 실전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침실의 온도와 조명입니다. 사람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겨울엔 이불 속에 들어가면 바로 잠이 들고 여름엔 땀 때문에 자꾸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엔 방 온도를 18에서 21도 사이로 낮춰주세요. 너무 춥지 않게 몸에 약간의 차가움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조명은 전구색 노란 불빛이 가장 좋습니다. 형광등이나 LED의 백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밤 9시 이후엔 노란 무드등만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휴대폰은 반드시 멀리 두기. 나 잠들기 전에 유튜브 좀만 보다가 잘래. 이 말로 시작된 새벽 2시는 생각보다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는 눈을 통해 들어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즉, 꿀을 먹고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계속 지금은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노년층의 눈은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휴대폰, 태블릿, TV는 잠자기 최소 30분 전엔 꺼두셔야 합니다. 셋째, 자기만의 수면 루틴을 정하기. 김봉자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전 손을 씻고 복도에 나가 창밖 밤하늘을 잠깐 보는 루틴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걸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머릿속을 비워낸다고 하시죠. 이렇게 단 3분의 루틴이라도 몸과 뇌는 그걸 기억합니다. 이 신호가 오면 자야 해. 그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면증은 더 이상 버티는 밤이 아니라 기다리는 밤으로 바뀌게 됩니다. 넷째, 낮에 햇볕을 15분 이상 쬐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면 뇌는 멜라토닌 분비의 시계를 초기화합니다. 즉,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몸의 리듬을 정비해주는 거죠. 산책을 하지 않더라도 베란다 창을 열고 의자에 앉아 햇살만 10에서 15분 정도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기. 나는 낮에 너무 피곤해서 1시간 넘게 자야 돼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수면 욕구가 줄어들고 결국엔 다시 새벽에 뒤척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가장 좋은 낮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 그리고 앉아서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눕지 말고 목베개나 쿠션을 활용해 가볍게 눈만 붙이는 수준이면 됩니다. 이 모든 습관이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다 함께 모이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마치 매일 쓰는 칫솔이 입냄새를 막고 충치를 막아주듯 이 습관들이 수면의 기본 위생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꿀과 소금만 드시지 마시고 방 조명, 온도, 휴대폰, 낮잠 시간까지 하나씩 조율해 보세요. 그렇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아주 조용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잘 준비됐어요. 이 말이 들리면 그때는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잠 못 이루던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진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평창에 사는 73세 정희철 어르신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겨우 눈을 붙이고 6시에 억지로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머리는 띵하고 다리는 무겁고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두려웠다 하셨어요. 딱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몸 안에서 뭔가 계속 덜 풀린 느낌.
그래서 늘 기분도 가라앉고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놀러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돌아요? 머리도 반짝반짝하고 얼굴도 안칙칙하고. 그 말을 들으신 순간 정 어르신은 피식 웃으셨지만 사실 속으론 뭔가 꽉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봤다고요.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소소한 거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잠들기 전 꿀과 소금 한 숟가락이라는 영상을 보게 됐고 에이 설마 하면서도 한번 따라 해보셨습니다. 꿀 한 숟가락에 소금 한 꼬집,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인 뒤 따뜻한 물로 넘기고 전등을 노란 불빛으로 바꾸고 TV는 끄고 고요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우셨답니다. 첫날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점점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일주일쯤 지나니 중간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고 입안이 덜 마르고 어제의 피로가 조금은 씻겨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 그날부터 정 어르신은 매일 자기 전 꿀소금 루틴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 하고 자면 내 몸이 이제 자도 되겠다고 말해요. 예전엔 자는 게 전쟁 같았는데 요즘은 자는 게 휴가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같은 방법을 써본 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68세 최말순 씨도 불면증으로 10년 가까이 고생했습니다. 한때 수면 유도제를 복용했고 민간요법, 족욕, 아로마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꿀과 소금 루틴을 시작한 뒤 2주 만에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났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손주가 놀러와도 피곤해서 금방 짜증이 났어요. 지금은요, 내가 먼저 웃게 돼요. 그게 수면 덕분이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0대 중반 노성길 어르신은 꿀과 소금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하면서 무려 4kg의 체중 감소와 함께 공복 혈당 수치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깊이 자니까 식욕도 조절이 되고 군것질이 줄어들고 무기력한 기분도 사라졌어요. 그냥 아침이 오는 게 반가워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변화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보입니다. 첫째, 수면이 개선되니 감정과 표정이 달라집니다. 둘째, 수면이 좋아지니 몸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울했던 기분이 가라앉고 혼잣말로 투덜거리던 습관이 줄고 밖에 나가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만나도 피곤하지 않으니 대화도 길어지고 웃음도 늘어납니다. 수면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꼭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숟가락. 그것도 꿀과 소금이라는 어쩌면 수십 년간 늘 주방에 있던 재료로 말이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실행과 함께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을 끊임없이 실천했다는 겁니다. 앞서 알려드린 습관들, 예를 들어 조명 바꾸기, 낮 햇볕 쬐기, TV 끄기, 일찍 누워보기 같은 것들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아마 어느 날 손주가 와서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은 자꾸 웃어요? 할머니, 진짜 피부가 달라졌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그래, 나 요즘 잠을 자고 있어라고 살짝 속삭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수면이 좋아진 걸 넘어서 삶 전체가 달라진 사례들, 즉 잠이 인생까지 바꾼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라남도 곡성에 사는 75세 김석자 어르신은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오늘도 괜찮은 날이겠구나.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의 하루는 이 한마디로 시작했었습니다. 아휴, 오늘 또 어떻게 버티나. 밤새 두세 번은 꼭 깨고 새벽 3시쯤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보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답니다. 그 시간이 쌓이자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자꾸만 짜증이 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사람을 피하고 목소리도 점점 줄고 급기야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김어르신이 바뀌기 시작한 건 잠을 바꾸고 나서였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들은 꿀과 소금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 조합을 의심하면서도 며칠간 따라 하다 보니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밤에 깨지 않고 눈 떠보니 6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한 번도 못 자본 그 아침이었어요. 그 이후 김어르신은 매일매일 잠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잠만 바뀌었는데 인생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감정이었습니다. 예전엔 자꾸 짜증이 났던 일들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진정되니 음식도 더 맛있게 먹게 되고 식사량도 조금 줄었고 변비도 사라졌다고 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건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책을 읽으면 앞 문장 읽고 나면 뒷 문장을 까먹었는데 요즘은 다 읽고 나서 아, 이 말이구나 하면서 손녀한테 다시 설명도 해주게 되셨다네요.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며 몸의 자가 치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감정이 안정되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며 관절통이나 만성 피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쌓이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의욕도 생기게 됩니다. 서울 양천구의 67세 김상우 씨는 잠을 제대로 자게 된 후 주 2회씩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반과 난타반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뭘 해도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나니 몸이 가볍고 생각도 맑아지니까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실제로 불면증과 우울증은 서로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줄어들면 삶의 활력이 회복되고 결국에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잠 하나로 몸이 회복되고 감정이 정돈되고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삶이 다시 내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잠만 잘 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워낙 잠을 못 자서 이제는 그냥 체념했어요. 하지만 체념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포기는 질병의 시작이고 시도는 치유의 문입니다. 작은 시도 하나, 단 한 숟가락의 꿀과 소금, 그리고 조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밤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꿀과 소금 수면법을 안전하게 실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실천 가이드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충북 청주에 사는 75세 이종필 어르신은 수면제를 6년 넘게 복용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일주일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일 만큼 잠을 못 잤거든요. 약은 처음엔 효과가 좋았습니다. 2시간 만에 잠들고 아침까지 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약을 먹어도 쉽게 잠이 들지 않고 먹는 양이 늘어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졌습니다. 약을 먹고 자는 건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꿀과 소금 이야기를 들으셨고 반신반의로 시작해 보셨습니다. 근데요, 효과가 있었다고요. 놀라울 만큼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약 없이도 새벽까지 못 버티던 내가 그날은 2번밖에 안 깨고 그 다음 날은 1번 깨고 어르신은 이후로 조금씩 약의 복용량을 줄이셨고 현재는 일주일에 1~2번만 먹는 수준으로 줄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건요. 이걸 더 일찍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공감되죠? 우리가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몸이 갖고 있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꿀과 소금 수면 루틴을 실천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할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은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도 괜찮나요? 정답은 주의가 필요하다입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는 단순당입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높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겐 체내 혈당 조절이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량 일작은술 이하로 시작하고 자기 전 혈당을 체크한 후 다음 날 아침 혈당 수치도 비교해 보세요. 꿀과 소금을 드시고도 공복 혈당이 10에서 15 이상 올라간다면 해당 루틴은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을 먹어도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의 종류입니다. 일반 정제소금, 흰소금은 나트륨만 있고 미네랄은 거의 없는 반면 핑크솔트나 천일염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이온 균형을 잡아주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천연소금은 오히려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량 섭취 시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나트륨 제한 지시를 받은 경우라면 역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꿀과 소금을 꼭 밤에 먹어야 하나요? 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 공복입니다. 식후 바로 드시면 소화기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수면 유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이른 시간에 먹으면 몸이 자야 할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취침 직전 너무 배부르지 않을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매일 먹어도 괜찮나요?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당분이 높은 만큼 매일 먹되 양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섭취가 부담이 되는 경우엔 주 5일 이틀은 쉬는 식으로 간헐적 루틴도 가능합니다. 특히 몸의 당의 흡수나 해독 능력이 약해진 분들은 3일 사용 후 하루 쉬기 루틴도 고려해 보세요. 다섯 번째, 약과 병행해도 괜찮나요? 꿀과 소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면제와 병행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꿀의 당 성분이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약사나 의사에게 지금 실천하려는 루틴을 설명해 보시고 병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하루 만의 효과 같은 말은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꿀과 소금 루틴은 몸의 리듬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한 달 그 변화를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수면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뿐 아니라 삶 전체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 아닐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밤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등을 돌려 누워 계신 어르신, 혹시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두려우신가요? 불을 끄고 누우면 깊은 정적 속에서 머릿속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손끝은 차갑고 이불 속은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좀 잘 수 있을까? 이렇게 뒤척이다가 또 새벽 넘기겠지. 이런 생각이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잠이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은 사실 억지로 잡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초대해야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매일 저녁 부드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그게 바로 꿀 한 숟가락,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당신의 수면 루틴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는 단순히 수면제를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밤 나 자신에게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명이 너무 밝지 않은지, 잠들기 전 휴대폰은 내려놨는지, 방 온도는 적절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잠으로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말이죠. 지금 당장은 꿀과 소금 하나가
무슨 대단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그 작은 루틴 하나로 잠을 되찾고 웃음을 되찾고 삶의 리듬을 다시 느끼고 계십니다. 한 분은 그러셨어요. 나는 요즘 잠이 오는 게 기다려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노후의 삶에서 수면은 단지 하루를 끝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건 다음 날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잘 배려해주고 있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꿀과 소금 한 숟가락, 조명 조절, 조용한 밤 루틴, 그리고 이불 속 따뜻한 마음이라면 그건 이미 가장 멋진 노후의 밤을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어쩌면 아주 큰 실수를 피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해서 몸과 뇌를 점점 더 지치게 하거나 내 수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렸다면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스스로를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루 1분의 루틴을 만들고 작은 준비를 하신다면 한 달 후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작은 유리병에 꿀 한 숟가락, 소금 한 꼬집,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 이제는 편히 자도 괜찮다. 이렇게 하루를 끝낼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더 단단하고 더 평화롭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마당 채널은 이처럼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건강 팁과 노후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수면이 평안하시길 노후마당이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